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오후 7시 44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4만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고요. 큰 박스 느낌으로 봤을 때 아래로는 3만 8천, 9천 요 정도가 지금 마지 노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로는 5만 좀 높아요, 사실. 높아요. 5만 한 6천 5천, 6천, 5만 3천, 4천, 5천 이 정도 위를 뚫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그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큰 박스권 안에서 좀 횡보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같이 4만 3천 왔다가 지금같이 또 4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움직여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 장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움직임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많지가 않고 주말이 껴있으면 사실 또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주말을 좀 제외하고 이제 평일 기준으로 거래량이나 이런 가격 쪽으로도 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여전히 4만 초반대 그리고 그 위아래로 살짝 해가지고 지지 저항 이렇게 좀 해주고 있고요. 큰 변동성은 없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보시면 21년 1월 11일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1년 하고도 일주일 전이네요. 오늘 18일이니까. 그래서 1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가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42,000이잖아요. 근데 1년 전에 4만 달러였어요. 1년 전에 4만 달러, 딱 이 1월 11일에 4만 달러였는데, 그때도 지금이랑 가격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때 같은 경우는, 1년 전 같은 경우는 이제 4만을 처음 딱 찍은 그 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4만이 전고점이었던,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제 전고점 6만 9천을 찍고, 약간 하락 추세로 가려고 하는 4만. 그러니까 같은 4만 달러지만, 이게 의미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공포 탐욕 지수에서 봤을 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고점의 4만은 굉장한 이제 탐욕 단계임에 반해서 지금의 4만은 어떻냐? 지금의 4만은 굉장한 공포의 단계 4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느끼기에는 똑같은 4만인데 4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떤 길목에 있는 4만이냐, 그러니까 올라가는 4만이냐 혹은 내려가는 4만이냐, 그리고 매수가 들어오는 4만이냐 매도가 더 많아지는 4만이냐 라든지 이런 분위기들, 세계 경제 시점에서 봤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4만 달러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4만이기 때문에 굉장한 좀 의미가 다르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시장의 장세가 그만큼 많이 변했다. 많은 것들이 변했고,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이 가격 말고 이제 어떤 여건들을 봐야 되는지,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되는지, 가격 이외에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거시 경제 관점, 매크로 경제, 이런 그런 시각을 좀 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라는 거겠죠. 이게 비단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가격임에도 과거와는 좀 다른 지금 현재 좀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클적인 관점이잖아요. 상승 사이클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그 상승의 전고점을 찍고서 횡보하는 혹은 약하락, 그 정도 장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클 관점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또 이 사이클, 지금 이 하락 횡보 사이클 지나고 났을 때 굉장한 또 상승 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잡코인들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좀 근본 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되 현금 비중은 무조건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좀
건전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한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 비중은 확실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상승장에도 뭐 물론 이제 하락을 대비한 어떤 해칭 수단으로서의 이제 현금 비중,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서도 내가 이게 하락이 이 정도에서 멈출지 혹은 더 하락을 할지 저기 지하실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현금을 조금씩은 남겨두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라는 형태로 좀 시장을 가져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현금 비중이 진짜 이제 좀 강조가 됐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사실 이제 21년에 하락장 두 번 뿐만 아니라 5월 뭐 6월 7월 이때 굉장히 또 이제 현금의 중요성을 느꼈겠지만 그 전에 20년 코로나 3월에도 현금이 있으셨던 분들이 진짜 굉장한 승자였어요. 그때 이제 엄청 막 저점에서 막 다 주울 수 있는 진짜 막 박앤세일 아시죠? 막 뭐 파리바게트 이런 데 가면 밤에 이제 마감 전에 가면은 빵 같은 거를 막 묶어가지고 엄청 싸게 판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낮에 갔을 때 가격보다 막 절반 이하로 싸게 파는 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빵들 살 때 쇼핑할 때 느낌처럼 굉장히 막 저렴한 이 빵들을 이 코인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또 언젠가 다시 사야 되고 이제 뭐 오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시장에서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떤 지표냐라고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고래 지갑을 조금 나눈 건데요. 이제 분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K,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수가 10,000개 이상인 고래 지갑 수 자체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늘었고요. 그래서 이 잔고를 좀 봤더니 10,000개 이상, 그러니까 대형 고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형 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그러니까 돌고래보다는 크겠네요. 돌고래 같은 경우가 뭐 100개에서 1,000개라고 보면은 하여튼 요 정도 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분석으로까지 이 분석가가 보냐면은 이제 이거 밑에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그 굉장하게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지갑 수가 결국에는 뭐 1,000개 이상, 10,000개 뭐 이 정도겠죠. 그래서 그 지갑들, 그러니까 10,000개 이상의 지갑을 제외하고 더 큰 규모의 이제 어떤 신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자금들을 가지고 이제 러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아직은 추가로 진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장에 큰 자금이 더 들어오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아직 시기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올해 뭐 1분기 이후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추후에 언제든 그렇게 좀 이런 지갑 형태라든지 어떤 자금의 규모, 뭐 투자 뭐 이런 이슈들 그런 게 또 보인다면 언제든 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 라고 봤을 때 이제 분부가 매년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 1, 2, 3, 4분기 해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1월, 4월 뭐 1, 4, 7, 11, 10 1, 4, 7, 10 이런 식으로 그 소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날짜로 소각 발표가 났죠. 그래서 봤더니 개수로 치면은 뭐 1684개 분부를 소각을 했네요. 요게 이제 환산을 하자면 1600개가 아니죠. 1160만 개, 170만 개 정도 되는 분부를 갖다가 소각을 했고요. 요게 이제 얼마 어치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 9억 달러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900밀리언. 굉장히 큰 자금을 이제 매 분기별 소각을 하고 있고, 그 소각 액수는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바이낸스 이제 거래소 수수료로 이제 이게 견적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바이낸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돈을 많이 계속 벌고 있고, 이거를 이 소각 이 액수가 바이낸스의 이제 매출에 비례해서 소각을 하는 건데, 이게 우상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낸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체 거래소 토큰인 분부가 성장을 계속 같이 했었죠. 그래서 분부 가격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크게 뭐 상승을 한 거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뭐 400, 500달러에서 400에서 500 사이에서 최소한 이제 움직여주고 있고, 분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홀딩을 할 경우에 뭐 바이낸스 런치패드라든지 런치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부 정말 좋은 코인이죠.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작년 여름 이후로부터 좀 굉장히 이제 바이낸스 뭐 규제다 뭐다 해가지고 뭐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을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은 뭐 이때죠. 5월, 6월, 7월에 이제 하락을 맞고 나서 다른 코인들이 막 올라갈 때 분분 혼자 막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뭐 관련 이슈들이 많이 뜨면서 규제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두바이 쪽에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좀 해소가 됐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장풍 자오가 또 일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유심히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몽키볼 최근에 이제 우리도 민팅을 했었죠. 뭐 이런 게 이제 몽키볼에 대한 이슈는 아니고, 뭐 최근에 이제 또 다오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게임 다오도 되게 여러 가지 다오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다오가 있는데, 특히 이제 좀 P2E가 많이 뜨면서 이제 다오 쪽에서도 게임 관련된 다오가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토큰 이코노미크스도 갖추면서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을 하면서 좀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게임 다오 위주로 좀 그 다오라는 개념 체계를 좀 잡으시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은 좀 그 다오라는 개념 체계가 아직 우리한테 좀 이렇게 뭔가 피부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기에는 게임 다오 쪽 관련 그런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닉스라든지 최근에 뭐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바이낸스 런치패드 했었던 그 토큰이랑도 이제 제휴가 됐죠. 그리고 뭐 길드파이라든지 뭐 일드길드 게임즈 이런 다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고 그냥 뭐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사이에 토큰이 좀 상승을 많이 했던, 이제 상승률이 좋았던 토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토큰들이 이제 FT 이렇게 보면은 좀 낮죠. 이렇게 보면 낮고 이렇게 보면은 좀 좀 올랐네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큰들이 한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FTX의 거래소 토큰인 FTT와 그리고 이제 에이다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도 거의 막 50% 이상 급 상승을 했었고, 이런 토큰들이 왜 상승을 했는지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을 다시 좀 찾아왔죠. 굉장히 오랫동안 에이다가 이제 거의 뭐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폴카다, 폴리곤 뭐 이런 친구들한테 좀 많이 밀리면서 생태계가 없었죠. 사실 생태계가 계속 없었고 뭔가 혼자만 굉장히 느렸어요.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진척도가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에이다라는 코인의 어떤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졌죠.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졌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총도 많이 내려갔었고, 솔라나에게 한때 시총 랭킹도 뺏긴 에이다죠. 근데 지금 다시 그걸 찾아왔고, 이런 상승의 배경이 뭐냐라고 봤더니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썬데이 스왑, 순대 스왑이라고도 뭐 읽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제 얘네가 이제 덱스 거래소를 출시를 하는데, 이게 20일에 이제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가격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팬케이크 스왑이랑 좀 UI가 되게 많이 비슷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로.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뭐 벤치마킹인지 아니면 그냥 베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잘 만든 것 같다. 이제 추후에 이제 출시가 되고 좀 활용 방안이라든지 직접 써보고 뭔가 사용감이라든지 뭐 속도, 뭐 수수료 혹은 이제 안에 얼마나 얘네들이 이제 사업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에이다 가격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 카르다노에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 파비아라는 이제 메타버스 땅 관련 에이다 기반 NFT가 이제 최근에 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60% 70% 정도 60%죠. 60% 이상이 이제 팔렸고요. 프리세일에서 팔렸고,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1분기 말에 이제 22년 1분기 말에 좀 이제 나머지가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추후에 얘네들의 이제 뭐 가격 추이라든지 얘네들이 어떻게 또 프로젝트를 이제 이끌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좀 관심이 생기면은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파비아라는 프로젝트고요. 메타버스 관련 NFT 땅을 에이다 기반으로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에이다죠.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생태계가 하나둘씩 갖춰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에이다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마냥 우리가 뭐 기술 좋고 백서 좋고 뭐 가격 오르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이런 실질적인 어떤 생태계 구성, 생태계 조성 이게 뭐 디파이 쪽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최근에 핫한 메타버스, NFT, 뭐 P2E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생태계가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확장이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말로만 뭐 우리 뭐 백서 되게 좋고 뭐 우리는 뭐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런 뭐 번지르르한 그런 멘트보다는 이렇게 진짜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는 것처럼 요런 관점에서 좀 플랫폼 관련 토큰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FTT가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봤더니 FTX에서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바이낸스 랩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투자 벤처처럼 얘네들도 이제 FTX 벤처스라는 네이밍을 달고 이제 투자를 좀 하면서 신사업을 좀 키우고 얘네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좀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쪽에 좀 얘네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냐면 웹3, 웹 3.0 그리고 이제 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쪽에 좀 FTX가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우리도 같이 보시면은 좋겠죠. 확실히 이제 어떤 이제 뭐 벤처라든지 투자 기업 그리고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뭐 바이낸스, 호비, FTX, 뭐 쿠코인, 뭐 OKX, 뭐 코인베이스, 프로 이런 쪽에서 어디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어떤 것들을 상장을 많이 시키고 어떤 것들을 런치패드라든지 이런 걸로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이 시장에 대한 좀 대세, 흐름,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좀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 비트코인이 뭐 계속해서 뭐 횡보를 하고 있고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어떤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부수적인 관점에서 알트코인들을 내가 만약에 샀어 그러면은 이제 뭐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것들을 뭐 길게 가져가려고 투자하는 관점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려고 내가 현금을 잘 해놨다 라고 한다면 좀 매수 그 텀을 좀 길게 분할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소한 좀 1분기까지는 좀 관망 쪽으로 갈 것 같고, 어떤 이제 뭐 큰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이슈들, 뭐 갑자기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뭐 구글에서 막 갑자기 비트코인 관련 호재가 막 쏟아지거나 뭐 현물 ETF 뭐 이런 급의 어떤 대형 호재가 아닌 이상은 지금 이제 조금 관망으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저도 이제 12월 3일 그 폭락 전에 저도 현금을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분할로 매수를 좀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 뭐 포트폴리오나 시드 비중이라든지 이제 투자 전략에 맞게 잘 계획을 하셔서 22년에는 21년 같은 장세를 너무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다른 채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21년 같은, 그러니까 20년 말 21년 같은 그런 상승장은요, 사실상 다시 올까? 이런 의문이 드는 상승장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뭐 추후에 뭐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되고 막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상으로 엄청난 또 장세가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런 진짜 뭐 대형 호재급 아니고서야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유동성으로 들어 올려진 장이기 때문에 그런 장세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길게 살아남기만 하면 돈 버는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으로 투자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